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한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구려의 전성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은 백제의 전성기와 중흥시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라고 얘기했죠. 4세기에서 5세기 말 철학했죠. 자, 광개토대왕은 북진정책, 장수왕은 남진정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백제. 자, 백제는 어디 될까요? 백제는 원조가 만의 한나라인 백제국에서 시작했다겠죠. 그래서 원조와 비류, 비류는 인천의 미추홀, 원조는 현재 한강에서 했는데 고구려의 유임이라겠죠. 한강유역 토착 세력과 합해서 백제를 세웠다. 수들은 위례성, 지금의 한성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의 전성기는 중시들은 어디였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꼭 아셔야 될 게 삼국, 그런 게 고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할 때의 왕들이 그 나라의 전성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시대의 3대 정복 군주를 꼽는다면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백제는 근초고왕, 신라는 진흥왕이라고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의 근초고왕 4세기 시험이 잘 나오죠. 뭘 했을까요? 한강유역을 차지했어요. 왕권이 강화됐죠. 영토 확장, 황해도 일부 마한 전 지역을 확보했죠. 마한은 지금 서해안 쪽이죠. 해외 진출, 중국의 요서지방, 요서지방이죠. 옛날에 거란, 그 다음에 요 처우에 북부역 이쪽일 때 중국 요서와 산둥방도, 우리가 이제 서해 쪽에서 중국의 뼈 쪽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산둥반도라고 부르는데 산둥이라고 불러도 되죠. 산둥방도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진출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왕에게, 일본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해줬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초고왕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왜까지 뭐라 했어요? 칠지도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게 뭐냐면 그림이 지금 제가 표시 안 되겠지만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내렸던 하나의 칼이에요. 나무 모양 나뭇가지처럼 나와 있는데 중앙에는 이게 칼날이 양쪽으로 뾰족뾰족 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칠지도라.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일본의 국보로. 일본 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근초왕이 인류한테 이는 왜 보냈을까요? 궁금하시죠? 어, 칠지도를 4세기의 근초고왕이 그죠? 일본에게 왜 칠지도를 보냈냐고 보면은 백제의 최전성기가 마한 그죠? 신라와 가야를 정벌을 할 때 얘기죠. 뭐 아까처럼 요소나도 산둥방도라 이제 강력한 해상 국가였는데 그죠? 이게 백제는 규슈까지 평정했다는 얘기죠. 오사카까지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때 당시 야마모토라고 부르는 백제의 분국이 이때 생겨난 거죠. 일본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응신천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응신천왕이 백제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칠지도의 비문을 이렇게 보면 아들이 단순히 그 어떤 우방국 왕이 아닌 가족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백제 근초고왕이 이렇게 아주 잘 쇠로 된 칠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적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그 어떤 이름으로 외형한테 만들어
줬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제 근초광이 일본까지도 이렇게 규시지방까지 가서 진출했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백제 문화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쓰다 보니까 아, 백제는 불안한 거죠. 신라도. 그러니까 그 영일만에서부터 저 아산까지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써가지고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제 동맹, 신라, 백제는 동맹을 맺어갖고 막아줬죠. 그때 누가 만들었냐면 비위왕이죠. 비위왕. 비위왕이 놀지왕과 신라의 놀지왕과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가 장수왕이 밑으로 내려온 것을 막아줬죠. 장수왕은 국내성에서 평양서로 수도까지 천도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제 계로왕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수왕과 맞서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어찌 될까? 고구려에게 한강역을 뺏겨버리죠. 뺏기고 웅진성으로 문주왕이 웅진성으로 천도합니다. 급격하게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간 이제 분열이 생기고 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힘차게 한번 발돋움 하려고 하는 동성왕이 나왔지만은 어떻게 그 동성왕이 신라와 나지의 동맹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라의 왕실과 혼인까지 맺어요. 혼인까지. 이렇게 혼인까지 맺었는데 나중에 신라는 백제를 배신하게 됩니다. 자, 그게 동성왕이 그 신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혼인까지 하면서 왕실과 혼인까지 하면서 동맹 맺었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어려운 상을 극복을 잘 토서를 마련한 동명상의 아들 무령왕이 드디어 한때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올라가서 요소 지방에 가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문화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고 그 유적이라든가 유물들이 현존하는 기록에 나온 것 중에서 쫙 하고 확실하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까지 걸 가지고 기록된 것은 백제 유물이 제일 유력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나머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무령왕이 쓴 무령왕이 언제 어디서 무엇 어떻게 그때 당시 삼국 시대에 그런 유물들이 발견됐다는 것을 꼭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령왕은 중국 남조와 양나라까지도 수비하고 문화적 발전을 갖게 되죠. 자, 동성왕, 무령왕, 그 다음에 성왕까지 이어진 과정을 여러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남진 정책,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고 점차 조금씩 어떻게 할까요? 국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야,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어떻게 해요? 백제의 중흥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웅진성, 공주의 웅진성인데 그 조그마한 곳은 성이 웅진성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비성으로 옮겨갑니다. 사비성으로. 이제 현재의 부여 쪽을 얘기하는 거죠. 부여 쪽으로. 그러면서 국후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꿉니다. 원래는 부여에서 고구려, 고구려에서 백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부여, 남부여의 같은 계통이다, 혈통이다 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이름 국후조차도 백제에서 남부여로 성함을 바꿔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나제 동맹을 맺은 시기가 언제냐면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놀지왕이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백제 무령왕이 조금 더 백제 중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는 성왕이 힘이 좀 생겼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차지했던 한강 쪽을 차지하라고 하려고 어떻게 될까요? 신라와 함께 공격이 시작됩니다. 공격을. 동성왕이 문주왕이 아들인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라 왕실과 혼인까지 맺었다겠죠. 그의 아들 무령왕이 중국 남조와 양나라까지 수기를 해죠. 수기를 하면서 서서히 고구려가 백제한테 신경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작전을 핀 거죠. 누가? 무령왕이. 응? 중국의 남조, 양나라까지 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구려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쪽으로, 북쪽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곤 한데 나제 동맹을 맺었던 그 동성왕과, 그죠? 동성왕. 나제 동맹을 맺은 건 동성왕이 눌주왕이라 했죠. 비유왕과 눌주왕. 아직까지도 그 나제 동맹이 효력이 있었죠. 그러면서 백제와 백제의 성왕과 어떻게 될까요? 신라 진흥왕이 북쪽으로 한강역을 다시 뺏기 위해서 힘을 합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흥왕이 한강역에 있었던 그 땅을 뺏고 신라가 백제를 침범하게 됩니다. 침범을 해요. 오히려 나제 동맹이 어떻게 될까요? 파괴가 된 거죠. 그에 분노한 백제는 신라와 함께 싸움을 벌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강을 회복했지만 진흥왕과 연합해서 일시적으로 한강을 회복시켰지만 신라의 배신으로 관산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성왕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제의 중흥은 좌절이 되고 나제 동맹은 결렬이 되는 사태가 오죠. 자, 이렇게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전성기를 맺었고 백제는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점차적으로 내려가다가 비왕, 계류왕이 장수왕 공격으로 맞서다가 전사하고 심지어는 문주왕까지도 한강 한성에서 한강역을 뺏기는 바람에 웅진으로 공산성으로 철수했다가 수도를 옮겼다가 천도했다가 왕권도 약화되고 그랬다가 다시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라의 왕실과 혼인 동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백제는 진흥왕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한강 유역을 최종적으로 차지한 곳이 어디냐? 신라의 진흥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국시대 중에서 전성기 정복왕조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백제의 근초고왕, 신라의 진흥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시간은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